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보궐선거 성적표를 받자마자 여야 정당들은 민심을 받들겠다, 반성과 다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겨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벌써 잊은 건가요? 아니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가요? 오늘도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백신 관련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선 약국에서도 원하는 백신 언제든 맞아요. 이런 상황이군요, 지금 미국은요. 제목이요, 작은 제목으로 백신 부국의 여유. 지금 미국의 상황을 읍보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미국 맨하튼 접종소 대부분 물량이 넘친다. 여유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약 안 해도 줄 서는 불편이 없다. 불법 체류자도 차별 없이 접종 중이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4차 유행 눈앞인데 방역 백신은 가물. 역시 백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된 내용, 어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7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700명대가 하루 700명대 기록 중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이어서 얀센도 혈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더나까지 공급 늦어질 가능성 거론되고 있죠. 미국부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민들 거리두기 피로감은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 방역도 백신도 가물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 등 500만 명 미공개 정보로 사익 추구 못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8년 만에 뭔가 이제 법으로 만들어질 분위기, 문턱에 와 있습니다. 아직 본회의는 아니고요. 본회의는 29일이고요.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위원회를 일단 통과하게 되면요, 절차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로 달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LH 사태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이 법 얘기가 나온 지 8년 만에 지금 뭔가 구체적인 법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차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쪽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술 마시면 시동이 안 걸린다. 권익위 경찰청에 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음주운전으로 이제 한번 걸린 거죠. 이런 분들이요, 차에 이런 장치 달아야 되는 겁니다. 알코올 냄새만 살짝 나도 차가 알아서 안 가는 겁니다. 이걸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 첫 자리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요,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오늘도 어김없이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백신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는 뭔가 굉장히 부족하죠. 이걸 잘 넘겨야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백신에 이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이 백신 보릿고개 아니냐, 이런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눈치 보는 의원들. 이거 어느 당 의원들 얘기일까요? 여당 의원들 관련해서 눈치를 본다. 이런 내용이 오늘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밑자락 깔기입니다. 자, 밑자락을 깐다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또는 누구를 위해서 까는 거죠? 제1야당에서 이런 모습, 그리고 제1야당 밖에서도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한국 따위에. 이 무슨 말이죠? 이거 우리나라 정에도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인데요.
일본의 고위 관료가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나라 막 항의했잖아요.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이 내용을요. 이 내용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오늘이요.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백신 얘기입니다. 백신 얘기는 매일같이 나오고 있고요. 신문에 참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뤄지는 내용의 주요 골자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혈전에 막히고 공급에 치이고 백신 난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신 난국이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얀센 백신까지 혈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얀센 백신에 참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거든요. 모더나는 7월까지 미국 공급에 집중한다. 이 모더나 우리도 지금 확보했다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나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먼저라는 거죠, 지금요. 이거 미국 백신이거든요. 정부는 5월 도입 계획 차질 가능성이 있다. 노바백스 공급도 3분기로 늦춰졌다. 이거는 원료, 그러니까 이 재료 확보의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딴 악재로 11월 집단 면역, 이게 우리 당국의 목표인데 이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백신과 관련해서 어제 우리 당국에서 내놓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얀센 백신의 미국 접종 중단 계획과 관련해서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내 백신 공급사별 구체적인 물량과 3분기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각 백신 공급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불안을 좀 가라앉히는 이런 위주의 발언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리고 우리나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백신과 관련된 얘기, 조금 분위기가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뭔가 이제 그림이죠. 지금까지 백신 상황이 어떤지를 이 그림이 한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의 제목은요. 국내 코로나 백신 공급 위기 어떻게 이어졌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이 백신 병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뭐 바이아이라고 부르나요? 이게 지금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뭔가 이 그림은 상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백신과 관련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확보한 백신이죠.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여기 보시면 1,000만 명분이에요. 근데 혈전 부작용으로 30살 미만 접종 중단됐죠. 이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배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얀센입니다. 우리나라가 600만 명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접종 중단, 혈전 부작용 얘기가 나왔어요. 역시 혈전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노바백스. 이것도 우리나라가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백신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미승인 상태, 안전성 검증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개가 모더나와 화이자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가장 선호하는 백신으로 꼽힙니다.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까지 효과도 가장 좋고 안정성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두 가지 백신이요. 그런데요. 2분기부터 도입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모더나 측에서 미국에서 2억 회분 공급, 그러니까 미국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순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요, 미국의 물량 10% 더, 그러면 한국 공급 물량 시기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은 사실은 화이자, 모더나, 여기를 좀 선호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는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뭐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 늦은 거 아니냐, 물량이 충분치 않다. 이 얘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재연 좀 해 주십시오. 윤영골 대표님. 우리가 지금 방역은 고삐가 풀리고 또 백신은 가물가물한 이런 형편입니다. 세계에서 백신이 지금 111이거든요. 굉장히 늦었는데 지금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고 있어요. 예. 우리가 제일 의존했던 게 지금 혈전으로 예. 지금 갑자기 중단이 되고 공급이 중단이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이런 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런 나라에서 자기네가 주로 모더나하고 화이자 쪽에 좀 집중을 하게 되니까 예. 우리나라로 줘야 될 거를 지금 제대로 못 준다고 하고 그런 있어요. 분위기에 먼저 가져가겠다 뭐 그렇죠.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백신에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소외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와서 뭐 한탄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K 방역이라고 큰 소리 치다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뭐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빨리 가야 된다고 봐요. 아, 미국 방문. 빨리 가야죠. 오. 아니 바이든 대통령 새로 왔잖아요. 예.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아.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일본 아베 수상이었어요. 아. 아베 총리 바로 뛰어갔잖아요. 예. 오라고 안 해도 갔잖아요. 아.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하잖아요. 지금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고사하고 아. 이렇게 가다가는 저는 내년 말 가도 우리가 힘들겠다. 오.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지금 마스크 벗고 다니잖아요. 예. 미국은 아무 약국이나 가도 그냥 맞춰주잖아요. 백신을. 굉장히 접종 받기가 다른 용이하다는 나라는 지금 거예요.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는 2%. 아. 저는 대통령이 미국을 빨리 찾아가서 예. 좀 얻어와야 된다고 봐요. 옛날에도 우리 5.1 쇼크 때 중동 예. 뛰어가서 그때 석유 얻어왔잖아요. 예. 지금 제일 급한 게 백신이면은 대통령이 가야 된다고 봐요. 백신 외교에 바로 나서야 된다. 그렇죠.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엊그저께도 왜 백신 낙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보면 낙관론 필패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 부동산도 낙관하다가 저렇게 됐고 예. 백신도 지금 낙관할 때가 아니에요.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터널 끝이 보인다. 백신 터널. 예. 지금 뭐가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어요. 저는 너 탓하기 전에 대책 의사가 된다. 예. 첫째는 대통령이 미국 가야 된다. 예.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이 혈전을 일으킨다는데 확률로 따지면 0.001%예요. 확률 자체는 매우 낮다는 거죠. 한 해에 2017년에 벼락 맞아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2명이고 다친 사람이 2명이고 4명이거든요. 그 확률만큼도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얀센이 680만 맞았는데 6명 혈전이 일어났고 오. 아스트라제네카가 920만 명 맞았는데 여성 62명 나왔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예. 차선책으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이라도 들어오는 거예요. 아. 선진국에서 안 쓰잖아요, 지금. 거기서 남는 게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라도 차선책으로 우리가 갖고 와야 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러시아나 이런 그 백신 우리가 생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우리가 너무 좀 무시하지 말고 그것도 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러시아는 과거의 사회주의였죠. 그렇죠. 과거의 예. 사회주의라 우리가 좀 예. 그 나라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괜찮은 건지 진짜 그건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뛰어들어서 좀 해야 된다. 러시아 백신도 좀 생각해봐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백신 대책을 한다면서 질병관리청에 전담시켰거든요. 예. 정은경 청장한테. 예. 힘이 있습니까? 기자회견이나 노란 잠바 입고 하지 무슨 힘이 있어요. 정부 부처 내에서. 통틀어서 힘을 줘야 되잖아요. 예.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컨트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제언 좀 해주셨어요. 백신과 관련된 기사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혈전 문제를 일으킨 두 가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혈전증 논란의 두 백신, 공통점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이도 뭐 어렵네요, 이게 지금요. 이 아데노라는 거는 바이러스의 이름이고요. 벡터라는 거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감기 유발을 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백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DNA를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집어넣고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항원 유전자 넣어 면역을 유도한다. 그런데
항체가 혈소판 응집시켜.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공통점은 봐도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했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나 또 전문가들은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다 이거는. 뭐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뭐 전문가의 영역인데 아무튼 공통점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유가 아닐까라고. 다음 기사는 미국 상황입니다. 백신 넘치는 맨하튼, 출장 온 외국인도 호텔 근처에서 무료 접종. 여유가 있다란 모습의 아주 상징적인 내용이네요. 백신 부국의 여유, 여기 아래로 가겠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하려던 광클 전쟁,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3분 만에 예약, 다음 날 접종,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총 접종문이 2억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은 거의 80% 육박하게 좀 접종을 했답니다. 바이든, 얀센 말고도 6억 회분 갖고 있다. 전 국민 맞을 물량 충분하다. 이런 여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지금요. 뭐 영국도 기사로 많이 소개됐죠. 거기도 좀 뭔가 어느 정도 집단 면역에 도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박찬영 교수님. 네. 요 내용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지금 얀센이 혈전 문제가 발생했는데 얀센 말고도 6억 회분, 그러니까 뭐 화이자, 모더나 충분히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6억 회분이면요. 미국 인구가 3억 5천쯤 되잖아요. 여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렇게 여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박찬희 교수님.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지금 그 부작용 논란은요. 예. 백신 독점국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 예. 이 백신 독점국들의 갑질과 호들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죠. 자신들은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부작용이 100만 분의 1, 300만 분의 1이라도 나타나면은 마치 자신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까지 최우선으로 해왔던 것처럼 예. 갑질과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불과 6개월 전만 떠올려 보면은요. 지금 예. 맨하탄에 저 접종받는 사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6개월 전에 맨하탄에요. 시체 관짝들 쌓아놓고 매장하기 바쁜 나라였습니다. 맞아. 그렇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던 나라였어요. 냉동차에다가 쉬신을 싣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그런 오류를 갖다가 뒤덮기 위해서 지금 백신을 가지고 갑질과 호들갑을 떨면서 자신들의 그런 과거의 무능을 덮으려고 하는 여론전이에요. 자, 어떻게 뭐 300만 명 접종해서 지금 혈전 부작용으로 1명 사망했습니다. 이제까지의 과거의 백신들 사례를 보면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 백신에서 이 정도 확률은요. 과거에도 있었던 사례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갑질과 호들갑을 떠는 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좀 지나치게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박찬영 교수님 그렇게 보시는 저는 거네요. 정부하고 우리나라 언론이요. 예. 좀 냉정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처럼 힘이 있어서 그 화이자나 뭐 아니면 모더나 같은 백신을 미리 확보했다면 더 좋았겠죠. 예. 하지만 현실은 몇 개 나라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좀 냉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몇백만 분의 1의 확률 때문에 예. 이것을 때문에 접종을 안 했을 때 생기는 득과 실을 갖다가 좀 공론화해서 우리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여기서 만약에 혈전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보상금을 갖다가 다 지급해 주도록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하고 그리고 지금 안 생겨서 나타나는 우리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4차 유행에 대한 두려움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냉정하게 부작용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 주자.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러시아 백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접종을 올해 안에 저희는 추진하는 게 예. 정부와 언론의 역할이다. 지금 미국이나 일부 독점 국가들의 백신 독점 국가들의 그런 갑질과 호들갑에 예. 우리가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찬영 교수님께서는 국내적으로 해야 될 일들 이거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셨어요. 이윤석 전 최고위원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도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위험이 뭐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현 정권 입장에서는 10년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보면요. 예.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은 광우병 사례에 대해 가지고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권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아직까지도 미국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라를 뒤엎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랬던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봤더니만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맞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순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참 민감한 주제다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백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자 올해 초쯤에 저희 야당에서 많이 물었습니다. 아니 백신에 대해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냐 그랬더니만은 예. 그 당시에 정부나 아니면 식약청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마스크나 여러 가지 어떤 방역 다른 어떤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백신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게요. 예. 냉장고에 백신 있다. 그런데 안정성 확보되기 전까지는 접종을 신중하게 하겠다. 이거랑 예. 냉장고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가지고 자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맞겠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물량이 있느냐?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국민들에게 다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 작년 9월인가요? 저희 당 강기훈 의원님이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에서 예.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예산 책정해라 백신에. 예? 여기에 야당이 협조해 주겠다. 백신 사오면 되고 예. 만약에 백신이 나중에 뭐 사놨는데 예. 물량이 뭐 과다하게 남는다 그러면은 내가 밖에 나서 팔 테니까 무조건 사라 그랬는데도 예. 안 샀어요. 안 산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는 안전성이 확보되면은 사겠다라고 했는데 예. 저는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참 웃기는 얘기죠. 자, 정구택 전 부위원장 네.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 들으시면서 아마 광우병, 근데 백신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광우병 얘기는요.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예. 수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문제였죠. 미국산. 물론 광우병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내 한우업계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문제라든지 예. 미국산 수입 자체를 할 거냐 말 거냐 문제였고 우리나라만의 문제였죠. 근데 지금 백신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 보고요. 근데 백신은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늦어진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보면 자국에서 생산하는 백신은 뭐 수출 금지하겠다 이러고 나오고 뭐 있거든요. 그런 말도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우리나라도 그걸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약간 협상 수단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발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위탁 생산하는 게 있죠, 예. 지금. 뭐 다른 나라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 금지하겠다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아까 지금 윤영걸 말씀처럼 저도 러시아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뭐 중국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러시아는 어쨌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 하고 있거든요. 또 국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좀 국내 생산을 늘리고 그걸 도입하는 거 제가 보기엔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좀 늦어졌으면 러시아산도 도입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다른 이제 국내 생산의 분들은 뭐 수출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중지를 검토하겠다 정도는 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조금 협상력이 생길 수 있다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예. 상황에서 그 국내 생산 물량을 국내 전용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걸 선택하려면요. 예. 적어도 연구기관과 생산기관이 일치하는 그 국적이 일치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거고요. 미국에 예. 생산기지 있습니다. 그렇게 예.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연구기지와 생산기지가 다른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러시아 백신을 러시아에 양해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양해 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럼 니네 생산 물량 니네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우리가 빼돌릴게라고 하면요. 예. 이건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자고 그냥 사실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선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장사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팔 물건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예. 안 되는 걸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예. 이 백신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무슨 굉장한 해법인 것처럼 얘기했던 당국자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란 옷 입고 나서 그대로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책임질 일은 없는데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못한다. 전쟁 이미 반쯤 졌어요 이 상황 백신 전쟁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출 정부대- 중단이라는 게요. 정부위원장. 예, 사실은 제가 봐도 뭐 당연히 외교적 문제 생기죠. 굉장히 문제 생기는데 유럽이나 영국이나 뭐 미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미국도 보면 원래 계약한 게 있는데 우리부터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계약이라든지 지금 여기는 힘의 논리지 예. 계약의 논리 이런 논리 잘 작동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것도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한 거는 우리가 먼저 사용하겠다라고 예. 한다 그러면 생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네 분 말씀 쭉 연속해서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제안들, 뭐 국내적으로 할 일, 우리가 외교적으로 할 일, 그리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극단적 상황이죠. 우리가 다 그냥 가져가야지 무슨 소리야. 뭐 이런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렵고 우리가 지금 약간 힘든 상황에 있다. 이런 걸 좀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백신 얘기 좀 길게 해봤습니다. 뭐 매일같이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백신 관련 기사는요.